뒤에 있는 예제 설명들을 간단한 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많이 안 할 거야. 이거는 왜냐면 예술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풀이 너희가 싹 해와야 돼. 자, 무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할 건데, 자, 1학년들이 너희 후배들이 올해 1학년, 2014년도 1학년들은 어디까지 배웠냐면 무한 수열을 안 배우고 어디까지 배웠냐면 수열에 대해서 배웠어. 수열이라는 건 무한 수열에 대해서만 배웠어. 그치?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규칙성이지? 이 규칙성에 따라가지고 수열의 종류가 나눠져.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수열이니? 등차, 규칙성에 따라서 등차, 등비, 개차, 조화, 군, 이런 수열이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1학년들이 뭘 했냐면, 자, 어떤 수열이 있으면, 이 수열을 일반항을 n분의 1이라고 그러자. 그냥 얘가 이제 n이 1항이면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1,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쭉쭉쭉 n항이 뭐가 돼? n분의 1. 그래서 n항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했었고, n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배웠었지. 그건 뭐야? 유항이야. 유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근데 이제는 뭘 하고 싶어 해야 하냐면, 수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 왜냐면 유한한 지구 안에서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려면 무한한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지. 근데 유한한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오차도 생기면 안 돼. 몇 조를 투자해서 로켓을 쌓아 올리는데 0.0001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게 다 손해지. 오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야. 유한을 가지고 무한을 계산을 해. 그 무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쭉쭉쭉 나가면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무한까지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무한까지 나가. 그러면 얘네는 지금 뭘 나타내냐면 어떤 피자가 하나 있으면 1인당 떨어지는 분량이지. 1개, 2분의 1개, 3분의 1개, n이면 n분의 1개. 하지만 얘가 무한한 사람이 나눠 먹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돼? 거의 0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무한에서 무한을 이용해서 수학에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그러려면 무한을 계산하는 기호를 약속을 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수열 a, n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것일 때, 자, a는 어디로 갈까요? 만약 이 수열을 예를 들면 얘는 어디로 가? 0.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 또는 수렴값. 얘가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가게 되면 얘가 수렴한다.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길게 쓰니까 귀찮겠지? 그래서 얘를 줄였어. 어떻게 줄였냐면 이 수열을 n을 n항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세요. 이런 리미트 기호가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면 얘가 수렴값이 0이 되는 거야. 이건 약속이야. 약속. 그리고 이렇게 무한을 계산할 거예요. 무한, 극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를 쓰려고 이제 극한을 약속을 하는데 얘를 리미트라고 해요. 리미트 얘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극한에는 무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방향성이 들어가고 또 시간 개념이 들어가. 무한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지. 시간성이 있어. 나중에 이제 기하와 벡터 이런 걸 배울 때 할 거야.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이런 걸 할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 그러면 그 수열은 수렴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무한수열은 또 무한수열이 전체 시각이면 여기 안에서 만약에 얘가 수렴에 수열에서는 규칙성 있는 수에 날만 의미가 있지. 수렴하지 않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수렴하지 않는 건 수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귀찮지. 그러니까 말이 뭐라고 얘기해 이걸. 수렴의 여집합은 발산 발산도 종류가 세 가지가 돼.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N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1, 2, 3, 4, 5, 6, 7, 8에서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어느 쪽에 무한대야? 양의 무한대. 저쪽 플러스 방향으로 무한대로 가서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하고. 이거 마이너스 N이면 찍고 있지? 독진이. 네. 보여? 정확하게? 네. 확대를 해. 너무 따라오면서. 이거 마이너스 N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저기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이거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수는 CN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지. 극한값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해하라고 했어? 목적지를 하고 이해하라고 했지? 목적지가 한 군데 가지고 두 군데로 수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데 무한도 아니고 우회무한도 아니고 얘는 뭐가 돼?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동한다고 다 발산하는 거 아니야? 진동하면서도 수렴하는 게 존재해. 여기가 1페이지 봐봐. 1페이지 수열의 극한값. 그 다음에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했어.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돼? 수열은 모르겠으면 어떻게 봐? A. 쭉 1항부터 나열해서 뭘 찾으면 돼? 직정을 찾아보면 돼. 눈에 보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항은 뭐야? 2항은 4, 3항은 2, 4항은 4. 2항하고 4항하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발산인데 발산이야. 뭐. 발산이 뭐야? 진동 발산. 얘는 처음이니까 잘 안 보이지? 아니지. 오래됐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러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보는데? 나이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 1 넣으면 뭐야? 1, 마이너스 2 넣으면 3분의 4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 그 다음에 4 넣으면 5분의 3 이렇게 되냐? 이게 어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 그럼 얘랑 홀수만 봐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뭐 해갖고 점점 커지지. 음의 방향으로. 얘는 홀수는 양의 방향으로 커지지. 그 진동하면서 어떻게 해? 발산하는 거야. 발산. 그치? 자,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들었지만 혹시 여기 보면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2일 때 얘를 1이라고 하죠.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근데 1, 2, 3, n항이 1, 2, 3 이렇게 갈 때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수렴할 때 한 칸씩 건너뛰어도 어떻게 0으로 수렴하지. 한 칸씩 건너뛰는 것만 파악을 해도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각각이 0으로 수렴하면 걔는 같은 목적지로 수렴하는 거야. 얘도 눈에 안 들어오면 얘랑 한 칸씩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양행원대로 얘는 각각 어디로 가고 있어? 우회행원대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코사인 n 파이는 뭘까? 자, 2학년인데 아직도 삼각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 있지. 이거는 선생님이 삼각함수를 잠깐 보여줄게요. 혹시 찍고 있니? 네.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특성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코사인이니까 빨간 거니까 얘기하면은 탄젠트도 보이지 않기로 여기 삼각형 뭐냐? 여기. 네. 이게 보면 삼각함수가 뭐냐면 삼각형을 닮은 비로 함수를 만들어요. 중학교 때 특수각에 대해서 삼각형의 사인 퍼센트 하나씩 배웠지? 네. 방금 예제문제에서 코사인 n 파이에 대해서 물어봤지. 얘가 어떤 수열인지. 그러면 코사인 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할 거냐면 코사인 x,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지금 여기 코사인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봐봐. 코사인 함수라면 삼각형의 발견지에서 삼각형이 어디 나냐면 단위원. 단위원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단위원이라고 그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여기가 뭐가 되냐면 R인데 얘가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원의 정의가 뭐냐?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거리는 다 일정한 같은 점들이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x축 위에서 한 점이 시작이 돼. 시작이 돼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럼 얘가 x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원과 x축과 여기 수선이 만나고 여기 삼각형을 만들겠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럴 때 얘하고 이 축에 x값, 이 축에 y값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원의 반지름 분의 r분의 뭐야? y값. 즉 여기서는 1분의 y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야? 사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값이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정의를 내는 거야. r이 뭐야? 1. 그러니까 x가 되겠지. 자,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해 볼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을 하는 거야. 얘가 길이가 뭐냐? 1이지. 네. 단위원이니까 1이야. 근데 코사인이니까 이것분의 얘잖아. 네. 그치? 그런데 얘가 x값이, 이게 x값이, x축 x값이야, 세타값.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0, 여기 아주 세타값이 0이야, 0. 아주 0이에요. 0이면 이것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1분의
1이니까 0이 되면 0의 값이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특수각을 뭘 배웠냐면 중학교 때 코사인 30도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지. 얘가 1.73이냐? 그치? 1.73이니까 뭐야? 이거는 0.8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90도면 한 요 정도가 3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0.8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30도일 때는 그러니까 얘가 30도면 이 정도가 30도가 되겠지? 그럼 얘는 30도니까 요 정도 이렇게 되겠지? 요 정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분의 이거의 b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얘가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0.8이니까 여기 찍으면 되지. 30도일 때. 60도일 때는 뭐가 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라고 배웠냐? 중학교 때 배웠어. 그냥 중학교 때 뭐냐면 여기가 30도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2분의 1이야. 얘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뭐가 돼?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60도일 때는 얘가 60도일 때는 얘가 어디 찍혀? 2분의 1이 여기 찍히겠지. 그 다음에 90도면 얘가 이렇게 해서 90도가 돼. 그럼 어떻게 돼? 1분의 2 있어 없어? 여기 길이가 0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값이 90도가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여기 찍히는 90도니까 여기에 90도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만든 점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빨간 거 봐봐. 이렇게 움직이면서 머리를 점을 찍으면서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코사인 그래프. 한 바퀴 돌면 똑같이 1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한번씩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럼 봐봐. 코사인 n파이니까 코사인 1일 때는 코사인 파이지. 코사인 파이는 뭐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코사인 2파이니까 뭐가 돼? 다시 1. 얘가 다시 3파이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1. 4파이는 1. 그러니까 얘는 어떤 문제야? 어떤 수야 돼? 발산이지. 어떤 발산? 진동 발산. 얘가 상황함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황함수 나갈 때 얘기를 해줄게요. 네. 상황함수는 뭘 가지고 나타난다? 삼각형의 닮은 B. 닮은 B를 X값을 사용해가지고 점을 찍어주면 이게 상황함수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이거 다 하나의 점들이 되는 것이 점. 그치? 각각의 있는 점들이야.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해보자. 두 번 해보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푸는 시간은 10초 준다. 몇 초? 수렴해. 발산해. 수렴. 수렴. 어떻게? 1회. 수렴하면 목적지가 어딘지 얘기해야 되지. 발산이면 저 세 개 중에 어딘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수렴, 발산? 수렴? 수렴? 왜? 1회 감당 줄어들어래. 1에 가까워져요. 2개로 나. 그렇지. 쉬운 말이지. 왜냐면 각 항치를 비교하면 규칙상을 찾기가 힘들지.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얘기했지만 필수만 딱 봐서 만약에 규칙상이 생겨. 그러면 자
홀수만 보자. 그럼 홀수하고 이 수열을 n이라고 그러면 얘는 홀수하면 뭐야? a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얘는 n이 1번째, 얘는 3번째, 얘는 5번째 아니지. 그러면 이건 뭐야? 1분의 2에 그지? 얘는 3분의 4, 얘는 5분의 6. 어떻게? 원래 주어진 항에서 하나씩 증가가 되지. 그러면 짝상은 어떻게 되냐? A에 2n이지. 얘네를 보면 얘네는 뭐야?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원래 항에서 뭐가 돼? 분모에서는 하나씩 빠지지. 그지?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떤 기호를 이용한다? 리미트.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줘.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n분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야? 얘는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1이지. 네. 얘는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지. 얘는 계속 이게 머물러 있지? 얘는 뭐가 돼? 1로 가지? 그럼 얘를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n-1이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1로 가지. 홀수항도 1, 짝수항도 1이니까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가 하나니까 1. 그래서 얘는 뭐다? 수렴. 어디로? 1로. 수렴값? 이렇게 해주면 돼. A1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여기지? 2분의 1일 때 이런 규칙성은 없는데 A의 n 플러스 1하면 F, A, n 값이래. 그러니까 얘는 앞항이고 얘가 뭐야? 뒷항이지. 앞항의 정의역이 뒷항의 결과값이 되는 거라는 정의지.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일단 다 무시하고 이번에 1학년 기말고사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프 두 개를 주어주고 안에서 순서상이 잡혀 있을 거는 거야. 그래프 두 개 주어졌지? 그래프가 두 개 주어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교점을 구해야 되지? 여기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뭐야? 얘는 y는 루트 x. 얘는 뭐야? y는 x지. 무조건 교점을 구해야 돼. 그래프로 지우지고 났으면 바로 1 나오지만 얘는 어떻게 해? 뭐가? 이 그래프하고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럼 얘는 양변을 제곱해주면 x 제곱이고 얘는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 따라서 x는 어디서 교점이 생겨? 0과 1에서 교점이 생기지. 그러니까 0에서 교점 하나 생겼지? 여기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1. 또 교점이 하나 생겨. 야, 갑자기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딱 보면 여기 1 되지? 네. 근데 첫 항이 2분의 1이래. 2분의 1이 여기야. 근데 얘가 함수값 y는 x가 딱 넣으니까 이 결과값은 뭐가 돼? 얘가 되지. 얘가 A2가 되는 거야. 정의에 의해서 1 넣었던 결과값이 A2야. 근데 A2는 다시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이 돼야 되지. 네. A2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 네. 어떻게? 그렇지. Y는 X하고 얘는 여기가 A2지. 네. 얘는 다시 이렇게 찍으면 얘는 여기다 딱 연결하면 여기에 그대로 대칭되는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A2, 여기가 A2면 여기에 대칭되는 여기가 A2가 되지. 그럼 A3 값은 어떻게 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는 얘가 A3가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얘가 여기로 가겠지. 네. 이렇게 하고 점점 어디 가까워져? 1. 얘를 쭉 확장하면 다시 이렇게 오겠지. 네. 왔다 갔다 쭉 확장하면 다시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 어디 가까워져? 필수값이 2에 가까이 가지.
따라서 목적지 어디야? 1. 그래프로 풀어. 계산 필요 없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수열의 극한 섭질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리미트라는 기호를 만들었어. 시그마라는 기호를 만들고 나니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지. 상상을 앞으로 빼주기도 하지. 극한이라는 기호를 만들고 나니까 극한을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 이를 분배가 돼. 하지만 조건이 따라와. 왜냐면 얘네 각각의 수열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 각각이 수렴해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어. 이거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존재하지? 빼기에 대해서도 존재를 해. 수렴에 대해서도 분배가 돼. 나눗셈에 대해서도 존재해. 하지만 나눗셈은 분수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야? 나눗셈을 다시 쓰면 bn분의 a니까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여기 되면 안 돼.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되지만 베타가 또 수렴값이 뭐가 되면 안 돼? 여기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따라 있어. 극한의 수열의 극한의 성질도 어떤 조건이 있어? 수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세 번째. 얘 등보면 극한의 부등식의 성질도 있어. 왜냐면, 자, 어떤 수열 A,N하고 Bn이 있는데, Bn이 AN보다 무조건 커. 1항에서도 크고, 2항에서도 크고, 3항에서도 크고, N항에서도 크고, 만번째 항에서도 다 커, Bn이.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면, 얘는 무조건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져. 두 번째. 얘일 때 리미트 AN이 무한대야, 발산해. 그러면 얘보다 더 큰 리미트 BN의 극한값은 발산하는 거야.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야. 그럼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BN도 알파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하고 BN 사이에 CN이 존재해. 그러면 리미트 AN 리미트 CN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알파에 수렴하게 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 대학교 때 가면 조인 정리하고 조인 정리 이렇게 선생님은 샌드위치 정리보다는 조인 정리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는 조인 정리. 얘는 언제 이용하냐면 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 삼각함수 뭐 탄젠트함수 이런 거 이용해서 써야 돼.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쉬운 값들을 이용해서 얘 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분모수 바꿔서 먹어봤지? 분모수 바꿔먹으면 어떻게 해? 밥과 밥 사이에 양념을 넣고 어떻게 빠져나오지 않게 눌러버리지? 그런 의미야.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뭐 하냐면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거야. 자, 하지만 우리가 수열에서 무한대는 계산이 무한대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 단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무한대로 계산이 가능한 거는 무한대분의 상속꼴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0이지. 방금 n분의 1거 했지. 얘는 예를 들면 뭐 n분의 100이야. 그럼 얘를 극한으로 보내. 그럼 얘는 뭐가 돼? 어디로 가? 이건 확실하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계산이 안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1이라고 하면 안 돼.
하지만 얘는 뭐가 있냐면 리미트 2n 제곱 플러스 n분의 n 제곱 마이너스 3이야. 무한대로 하고 무한대로 하지. 연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분모의 최고차인 n제곱으로 나눠줘. 왜 n제곱으로 나눠주냐면 얘를 이꼴로 바꿔줘서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약분 되니까 2 되지. 얘는 n분의 1, 얘는 2, 얘는 n 제곱분의 3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수렴하지. 얘는 어디로 수렴해? 0. 얘도 0. 왜? 각각의 성질을 각각 수렴하면 연산이 가능해. 그러니까 각각 리미트를 찢어줘. 얘는 어디로 가? 0. 얘도 0으로 가지. 얘는 목적지가 1, 얘는 목적지가 2지. 순수식이니까. 얘는 결국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연산을 하려고.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하게 뭘로 바꿔주냐면 무한대 꼴에 무한대 꼴로 바꿔줄 거야. 예를 들면 리미트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하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어. 연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연산이 가능한 무한대 꼴이 무한대 꼴로 바꿔주는 거야.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얘 플러스 루트 얘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얘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어서 없어져서 분자는 뭐가 되면 n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지. 얘는 그대로 얘가 내려오지. 루트 n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n제곱. 그지? 없어지지. 분모의 최고차이 뭐야? n이지. 바뀌어내면. 그러니까 n으로 양변을 다 분자 분모를 다 나눠주면 얘는 여기 속에 n제곱이 들어가지. 얘는 뭐가 돼? 얘는 1 되고 얘는 n분의 2 루트 이렇게 되고 얘는 1 되지. 그러면 얘는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2에 n분의 얘 n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2가 되네. 근데 얘는 어디로 가? 0. 얘는 1, 얘는 2. 이렇게 각각값이 뭐가 돼? 뭘로 바꾸는 거야? 얘를 얘 걸로 바꾸니까 얘를 또 얘 걸로 바꿔줘서 연산을 하려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조건 유리화해주고 무조건 n으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이유가 이렇게 존재해. 자.